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미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바이오 USA 관련해서 글로벌 파트너링 강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가 나온 게 이제 셀트리온이 6월달 5월달 계속 이제 학회 관련되는 어떤 모멘텀이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이 글로벌 파트너링 강화 이번 이제 바이오 USA 같은 경우에 국내 기업들이 거의 10분의 1 정도, 10% 수준에 할 만큼 많은 어떤 지금 참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일부터 13일부터 16일까지 이 샌디에이고는 이제 미국의 바이오 밸리 중에서 동부의 보스턴 쪽하고 이 서부 쪽에서는 샌프란시스코하고 이제 샌디에이고 쪽에 이 바이오 벤처들이 많이 이제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바이오의 성지에서 사실 진행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 이후에 이제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있는 상태죠. 셀트리온은 여기 이제 2010년부터 매년 이제 바이오 USA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참석했을 때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 독자 부스를 지금 CMO 쪽 관련되는 부분하고 연결해서 지금 부스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번 이제 부스 때 200회 차례의 어떤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스 내에서 이제 자체적인 미팅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미팅룸을 마련해서 글로벌 어떤 기업들과 파트너링 활동을 진행한다 이래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간에 이제 코로나 기간에 항체 의약품을 레퀴노나라든지 바이오시밀러의 선두주자의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 미국 자회사에 소속된 이제 실무진들도 이번에 참석해서 이 항체 기술 그리고 신약 관련되는 부분 플랫폼 기술로 이제 사실 ADC 기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NA 관련되는 이제 플랫폼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까지 지금 차세대 글로벌 R&D 트렌드를 파악하고 셀트리온이 보유하는 어떤 기술과 이 협업을 할 수 있는 파트너링 모색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향후에 어떤 셀트리온의 중장기 방향성에도 중요한 어떤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역량이 있는 기업가의 어떤 파트너링 활동을 특히나 미국 쪽에서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미국 시장에 이제 상당히 좀 힘을 많이 좀 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파트너링 관계는 향후에 어떤 이제 현금을 가지고 M&A를 한다든지 이런 입장에 상당히 주목해야 될 어떤 부분이다. 그리고 차세대 이제 신규 성장 동력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도 좀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회 관련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모멘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번 이벤트 컨벤션 회의 학회 중에서 200여 개 관련 미팅을 지금 소화를 한다고 하니까요. 향후에 어떤 주목할 만한 어떤 내용들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1분기 항상 보면 이제 연구개발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탑티어 수준의 글로벌 빅파마 하는 정도 수준의 어떤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셀트리온이 매출 대비해서 10% 넘는 부분들을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이제 1분기 한 4,570억 정도 매출의 연구개발비를 868억 정도, 그럼 19%인데 작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만 매출이 늘었기 때문에요. 절대 금액으로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셀트리온이 연구개발비에 투자한 어떤 비중 자체가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실적들을 냈던 거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죠. 매출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용을 계속 일단 매출 대비해서는 큰 어떤 규모로 유지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5개 기업 중에서 10% 매출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데는 비교 대상이 전통적인 제약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대비해서는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 제약 바이오에서 상당히 셀트리온이 중요한 어떤 입장이고요. 특히나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동물세포
대량 배양 기술이라든지 바이오 쪽 관련되는 부분을 통해서 기존의 이제 자가 면역, 종양, 그리고 기타 질환까지 이제 확장을 하는 어떤 항체 의약품 개발을 계속 이제 시밀러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뭐 신약까지 늘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아스코에서 거행되었던 이제 미국에서 이제 아스코 학회에서 있었던 부분들 중에서 이 ADC 항암제가 상당히 관심사가 컸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쪽에서는 올해 RNA 관련된 어떤 플랫폼에 다국적 기업들의 어떤 RNA라든지 뭐 라이센스 아웃 관련되는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종양학회에서는 종양학회다 보니까 이제 ADC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뜨거운 관심이 좀 있죠. 본래 이제 ADC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사실 이제 로슈가 보통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에 강자지 않습니까? 제넨텍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캐사일라라는 이제 ADC 약물 상용화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ADC가 생각만큼은 지금 큰 성과를 못 내두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항암제 시장에서 그 항체 표적 항암제의 이 바이오 베타의 어떤 개념이라도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항체라고 하는 것은 암세포의 표면에 있는 특별한 이제 항원 단백질하고 이제 결합을 하는 이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기존의 1세대 항암제라고 하는 세포독성 항암제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타켓이 전 세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단점들이 있었는데, 항체하고 이제 이런 이제 독성 항암제를 결합한 어떤 ADC 같은 항암제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 항체에다가 독성 물질인 이 부분을 결합한 어떤 링크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조절하는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타켓에 타고 들어갈 때 중간에 이제 이 링크가 끊어진다든지 이런 어떤 안정성 관련되는 부분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기술력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그 ADC 항암제 NO2 관련되는 위에 뭐 이제 상당히 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제 ADC 관련되는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뭐 레고캠 바이오가 뭐 대표적인 거고, 셀트리온도 과거에 이제 셀트리온 연구소에서 이 부분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영국의 익수다 쪽에 이제 530억 정도 투자를 하면서 차세대 이제 ADC 약물 관련되는 부분을 투자를 좀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떤 이제 신규 파이프라인은 아직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여기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도 여전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RNA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플랫폼으로 진행하는 어떤 부분과 ADC 관련되는 부분들도 셀트리온의 어떤 신성장 동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 계열 중에서 셀트리온은 이제 2분기 실적 어떤 개선 기대감이 있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주는데요. 제약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좋았고 앞으로도 좋을 거로 지금 예상을 계속 하고 있죠. 그 부분이 이제 기존의 케미칼 위주에서 작년부터 이제 판매를 시작한 이제 램시마 SC 확대,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이제 다케다 관련되는 품목 효과가 계속 이제 실적 성장세로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는 이 도네리온 패치 관련되는 부분이 국내 판매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아이큐오가 개발한 이 부분에서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판매를 담당을 하죠. 그래서 도네 패치 시장이 국내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 80% 정도 차지하는데, 이게 인구 고령화로 치매 치료제 시장은 계속 증가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이 하반기에도 실적이 좋아지고, 지난 1분기에는 이제 작년부터 뭐 판매를 시작했던 당뇨병 치료제 뭐 네시나라든지 액토스라든지 이 고혈압 치료제 이달비 이런 품목들이 계속 이제 매출이 좋은 가운데, 이 바이오 의약품이 이제 램시마라든지 그다음 뭐 트룩시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전을 하고 있고, 램시마 SC하고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실적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계속 이제 실적들이 좋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관계자들도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그 다음 하반기에 이 도네페온, 이 도네리온 패치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뭐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차트로 보게 되면요, 최근에 어떤 시장 대비해서 셀트리온이 좀 빠지긴 빠졌습니다만 하락폭이 이전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은 일단 수급이 뭐 외국인 기관이든 양매수가 들어오든 한쪽이 팔면 한쪽이 좀 사주면서 수급이 그래도 이전하고는 좀 달라져 있죠.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좀 매도를 했고 기관들이 오늘 또 다시 한 4만 주 정도로 사주면서 개인들은 뭐 팔았습니다만, 그래서 여전히 이제 21선 위에서 소폭 하락이죠. 1.58 정도. 시간에는 보합세 큰 흐름이 없었고요.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전일보다 다시 좀 올라가면서 9.60 정도 이 흐름으로서 15만 6천 원대 정도. 그래서 아직 이제 16만 원대 안착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자, 21선과 그 다음에 추세가 전환되었던 파라볼릭자의 어떤 상승 흐름 속에서 제한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회복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21선과 5일선 사이에 있는 흐름에서 이 부분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파라볼릭자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이제 어떻게 6월 달에 좀 회복을 해주느냐가 뭐 가장 어떤 중요한 흐름이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양매수가 들어왔죠. 이제 기관하고 개인들이 이제 매수를 해주면서 개인들은 좀 팔았습니다만, 그래서 6만 원대 흐름들을 계속 이제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파라볼릭자는 좀 바뀌었습니다만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갭다운 양봉이 좀 나왔죠. 이런 흐름으로 제한적인 어떤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빨리 이제 다시 5일선 위로 올라가는 흐름들을 내일 좀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이 부분들을 고려하시면서 장기적으로는 셀트리온은 2019년도, 20년도의 이 하락 구간에 비슷한 자리, 장기적으로는 일종의 이제 쌍바닥 형태의 흐름들을 위에서 이제 쌍봉의 흐름은 마찬가지로 아랫단에서 이제 이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위치다.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이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일단 시장 대비해서는 회복의 어떤 흐름들을 보여줄 걸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투자 전략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